압박 질문 예시를 좀 몇 가지. 당신을 동전만한 크기로 만들어 에 넣는다면 어떻게 탈출할 건가요? 예? 아, 이런 걸 질문한다고? 뭐 구급대원 뽑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하는 거야? 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취준생으로 현재 2차 서류 전형까지 합격하고 최종 면접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계가 면접인지라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취업을 준비하면서 면접만 20군데 이상을 본 것 같습니다. 서류까지는 대체로 잘 통과하는 데에 매번 면접에서 탈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그 압박 면접이 문제입니다. 면접 중 한 번은 질문관님께서 우리 회사 업무 힘든데 괜찮겠어요? 라는 질문과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게 된다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이거에 대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요. 압박 면접. 압박 면접을 왜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압박 면접 왜 하는지 잘 몰라요. 이걸 왜 할까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면접 보는 상황에서는 압박 면접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압박 면접을 많이 당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본성을 드러낸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느긋하고 되게 여유롭고 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되게 조급한 사람이고 되게 예민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사 입장에서는 좀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박 면접이라는 탈을 씌워놓고 계속 이 사람을 몰아붙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압박 면접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자, 정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죠. 계속 이 사람을 난처하게 계속 만드는 질문들을 하는 거죠. 저는 압박 면접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융통성 있게 잘 대처하느냐를 보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압박 질문 예시를 좀 몇 가지 드려볼까 하는데요. 당신을 동전만한 크기로 만들어 믹서에 넣는다면 어떻게 탈출할 건가요? 예? 아, 이런 걸 질문한다고? 뭐 구급대원 뽑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하는 거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나요? 거울 보시고 출근하셨나요? 저를 당황하게 한번 해보세요. 저 마음에 드시죠? 저 뽑으실 거죠? 지금 탁자 위에 물건을 팔아본다면? 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인을 안 하시면 패드립을 한번 치겠습니다. 이따 집에 가실 때 다리가 굉장히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퇴근 잘 못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500원입니다. 면접이라 함은 소개팅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과 제가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거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 이 직무와 적합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압박 면접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 숫자가 안 나왔어. 그럼 너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니? 이런 것들이 압박 면접이죠. 직무에 맞는 무슨 아까 뭐라고요? 그런 건 압박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황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질문들도 저는 몇 번 봤어요. 온라인상에서. 이딴 걸 압박 면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발 면접관분들은 좀 생각을 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자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대한다면 나는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 버벅거릴 수밖에 없고 얼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거든요.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을 높여서 이 사람들을 대응해야 돼요. 소개팅과 일과 비즈니스는 다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안 쫄 수가 있어. 선수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나쁜 표현으로.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상 대화하듯이. 면접자들이 제일 흔히 빠지는 실수가 면접관들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무서워하듯이. 뭐 요즘은 선생님도 많이 안 무서워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물론 나의 당락을 결정하는 사람이지만 말 그대로 인간 대 인간이고 이 사람도 질문을 할 수 있고 나도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면접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면접이라는 게 그 사람이 답변을 듣고 알겠습니다. 평가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나도 역으로 이 사람한테 질문해도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을 때 모 기업의 대표님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나한테 지금 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오히려 네가 면접을 보고 있어?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도. 저도 그 회사를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 저도 의사결정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압박 질문에 대처를 하는 방법은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답변을 잘못했다고 해서 괜히 내가 작아지거나 내 마음이 막 요만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내가 여기까지 잘못된 답변 길을 선택했는데 그럼 이로 계속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 길로 가세요. 끝까지 이거에 대해서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끌고 가세요. 왜? 그게 뭐가 잘못됐어? 질문 자체가 잘못됐는데 답변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답은 안 정해져 있어요. 상사가 회사를 위해서 부당한 일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었더라고요. 일단 상사가 잘못된 거죠. 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상사가 회사를 위해서 부당한 일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회사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무조건 따를 거고요. 이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지시가 정말로 회사의 입장인 건지 상사의 입장인 건지 여쭤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사만이 그렇게 생각한 거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부분들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뭔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저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답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뻔한 정답보다는 면접자들은 기억에 남는 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정답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논리를 세웠으면 이 논리를 끝까지 끌고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되고 모든 질문에는 의도가 있고요. 질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다시 물어봐도 되는 거고요. 서로 간에 질문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해가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압박 면접이 그렇게 힘들진 않으실 거예요. MZ세대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경험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당찬 거 그리고 열정 이런 거예요. 면접관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면접관은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유도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질문들 하는 것들은 그 면접관들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이랑은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어서 혹은 쫄아서 말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나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다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의 가치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면접관들은 앉아있을 거예요. 웬만한 제대로 된 면접관이라면. 대기업 같은 경우 여러 명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지를 던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또 뭐 있어요? 뭐 이상한 거? 회사에 불합격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침 뱉고 가요. 다른 회사를 또 확인하면 되죠.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나요? 인서울 대학 못 가서 아쉬웠겠어요? 이런 질문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무음 처리해 주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인격 모독이야 그런 건. 면접을 볼 거면 정당하게 보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어떤 답변을 원한다면 그 답변을 유도하시는 것도 면접관들이 해야 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들 하지 마시고. 사연을 사실 들어오기 전에 봤잖아요. 제 세대 때는 압박 면접이라는 표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사시나무 떨듯이 들어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뽑혔던 이유는 그냥 저는 되게 뻔뻔할 것 같아서 뽑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마다 캐릭터가 다르고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릅니다. 면접이 어려울 수 있죠.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이라는 걸 첫 발을 내디디려면 해야 되는 관문이에요. 대화를 하듯이 어떻게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세요. 유튜버 프로그램들 너무 많잖아요. 거기 보면 인기 있는 사람들이 왜 인기 있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의 대화법들 이런 것들 익혀보세요. 그러면 100% 도움이 될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면접관도 사람이고요. 이상한 질문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근데도 답변을 해야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을 하겠지.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넘겨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 그럼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거 보고 괜히 막 발진하는 건 아니겠지? 여튼 좀 이걸 질문이라고 한다고? 그렇습니다. 끝.